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왜 조절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혈압을 잘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제가 고혈압이 맞나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맞게 진료실에서 혈압을 쟀다는 가정 하에 여러분들 그 고혈압 기준을 다음과 같은 표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140에 90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수치를 가지고 140, 90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다. 그 미만이다 하라고 하면 고혈압 전 단계, 혹은 120에 80 미만이다. 그럼 이제 정상 혈압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할지라도 뭐 심장 질환의 과거력이 있다거나 뇌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바로 약물 치료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반드시 140, 90 이상이어야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참고해 주실 만한 게 진료실 혈압을 가지고 측정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혈압이라든지 24시간 활동 혈압의 측정 기준은 뒤에서 다르겠지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왜 이 진료실 혈압과 가정 혈압의 혈압 수치가 다른 걸 알아둬야 되냐면, 진료실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만약 주변에 앞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 계시고 주변에 뭐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뒤에 기다리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다거나 병원이라는 굉장히 낯선 환경이 환자분들이 어떤 긴장도를 더 올리기 때문에 그 진료실에서 혈압이 더 높은 경우, 하지만 가정 환경에서는 혈압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 이 경우를 우리는 배기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기고혈압이라고 한다는 것은 진료실 혈압에서는 높고 가정에서는 혈압이 낮은 상태를 말하고, 이와는 반대로 진료실에서는 굉장히 의연하고 마음도 굉장히 병원에 오니까 차분해져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혈압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혈압이 높은데 집에서랑 다르게 진료실에 오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런 혈압을 우리는 가정 고혈압이라고 지칭하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집에서나 아니면 진료실에서나 모두 혈압이 높은 경우를 지속성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배기고혈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료실에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배기고혈압이라고 하는데, 배기고혈압은 크게는 20%까지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기고혈압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사실 이 환자는 약을 안 써도 되는데 병원에 와서 혈압이 이제 긴장한 탓에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혈압약을 처방을 하게 되면, 그 혈압약 때문에 집에서는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낙상이 발생하거나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멀리 보면 환자의 예후를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기고혈압을 반드시 배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고혈압학회 홈페이지 가시면 이 진료 지침을 똑같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가정혈압이나 아니면 자동화 그런 24시간 활동 혈압을 제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진료실이 못 믿는 혈압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혈압 측정한 그 수치를 가지고 온다면 그것과 참고해서 혈압을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가면 고혈압은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만 오면 마음이 평화가 와요. 뭐 그런 환자분들도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꽤나 비율이 뭐 10%에서 20%까지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나 여기 보시다시피 흡연자에서 빈도가 높다고 하고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하고, 특히나 고혈압 전 단계 환자에서는 30%까지 발견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진료실에서 혈압이 정상이니까 이분은 고혈압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의 여러 가지 가족력이나 아니면 그런 위험 인자들이 있는 것들을 찾아봐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도 혈압이 높지 않을까? 라고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자료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면 고혈압은 집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하루 동안 많은 시간 동안 혈압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장도 부담이 되고 다른 여러 장기들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침묵 속에서 손상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기고혈압보다도 더 나쁜 예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진료실 혈압 앞에서 이전 강의에서는 진료실 혈압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좀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가정에서는 혈압을 어떻게 재고 그 다음에 뭐 활동 혈압이나 진료실 자동 혈압 이런 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진료실 자동 혈압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의료진이 없는 별도의 방에서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130에 80으로 고혈압 기준을 정하자라는 아하 가이드라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런 의료진이 별도 없는 별도의 방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 갖춰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단순히 혈압 측정만을 위해서 방을 따로 내어둔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전에 진료실 혈압은 제가 처음 혈압은 버리고 적어도 2번 이상 제도로 권고를 드렸는데 여기서는 연속 3회 1분 간격으로 잴 것을 권고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측정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참고만 하시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실 혈압에 있어서 여러 번 측정을 한다. 별도의 방에서만큼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된다면 환자분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좀 조용한 공간에 혈압계를 비치해 두는 그런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시사해주는 그런 지침이겠죠. 그 다음 활동혈압. 활동혈압은 사실 우리가 개원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이 기계를 대학병원급 아닌 이상 24시간마다 이렇게 혈압을 측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우리가 모두 구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혈압이겠죠. 가정혈압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자분들께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간혹 본인의 혈압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원장님 저 혈압을 측정했는데 이게 정말 믿을 만한 혈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제 혈압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환자분이 계셨었는데 그럴 때는 일단은 아침 혈압과 저녁 혈압을 이렇게 나눠서 전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법은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와치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근데 요즘 학회에서 보니까 그나마 이제 많이 데이터가 쌓이고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위팔 혈압계 여기다 커프 감아서 하는 그런 혈압계를 권고하고 있고 자동 혈압계 위팔 자동 혈압계 말 그대로 이제 뭐 부모님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집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50대 이상 성인분들은 꽤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고혈압 관리가 중요하니까 뭐 아래 약국에서 하나 구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중요한 게 아침 언제 재나요? 그리고 저녁에는 언제 재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소변을 보고 나서 밥 먹기 전에 그 다음에 혈압약을 먹고 나서가 아니라 먹기 전에 측정을 해야 되고요.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앉은 자세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침, 저녁 모두 다 측정하기 너무 번거롭고 그러길 만한 시간의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아침 혈압이라도 측정해 주실 것을 권고하고 있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측정당 2회 이상 아까 진료실 자동 혈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혈압은 한 번 측정하는 거는 불안전하니까 적어도 2회 이상 측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평균값을 적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혈압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진료실 혈압이 그 기준이 24시간 활동 혈압과 가정 혈압 수치와 약간 다르다. 하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시죠. 보면 135에 85. 진료실 혈압은 얼마냐면 또 140에 91. 5 정도밖에 각각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140에 90으로 알고 계시되 혹시나 뭐 135에 85라는 수치도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뭐 논문을 읽으시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 좀 편하실 거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환자분께서 진료실에 오셨는데 혈압이 140에 90이 체크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환자를 바로 고혈압으로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집에 혈압계가 없다면 다음번에 다시 오셔서 혈압을 쟀을 때 140에 90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고혈압을 염두에 두고 고혈압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해서 환자분의 위험 요소나 뭐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서 약을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고 만약에 집에 혈압이 있다면 그 혈압계를 가지고 집에서 측정을 해와서 일주일 뒤에 한번 다시 외래에 오셔서 그 측정 결과를 확인해서 진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고혈압이 맞나요? 라고 환자분이 여쭤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에 대한 강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복습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